영화평론가 안치홍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리들리 스콧 감독의 킹덤 오브 헤븐은 영상 언어로 작성된 서사시입니다. 영어 단어로는 내러티브보다 에픽에 가깝습니다. 이 영화는 실제 역사를 배경으로 하지만 당연히 다큐멘터리가 아닌 극영화라는 점을 의식하며 감상해야 합니다. 세부적인 구성이 잘된 작품으로 평가받는데 흥미롭게도 극화의 소재인 역사 자체는 왜곡했습니다. 스콧 감독이 현실의 역사를 새로운 창작물의 형태로 영상에서 재구성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서사시라는 것이 오래전 어떤 영웅적 인물의 이야기를 대를 이어 구전하고 여기에 후대의 상상력이 더해져 종국의 하나의 문서로 완성된다고 할 때 스콧의 킹덤 오브 헤븐은 서사시의 생성 과정을 압축해서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서사시는 발생 시점의 영웅적 사건이며 동시에 후대의 관점들에 의해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서사시 수용 집단 공동의 기억과 기대입니다. 킹덤 오브 헤븐이 그렇다고 역사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이 영화가 다루는 사건에 관한 확정된 기록이 공인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영웅 서사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다는 생생한 신뢰를 본 듯하여 한 말입니다. 구성원에 의한 누대의 끊임없는 재구성이 에픽의 정수라면 영화적 재구성 또한 왜곡은 아닙니다. 십자군 전쟁을 영화로 기억하는 법. 십자군 전쟁은 11세기 말에서 13세기 말까지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한다는 명분을 내세운 서유럽의 기독교인들이 8차례에 걸쳐 이슬람 세계를 침략한 종교전쟁입니다. 인류 문명 발상지의 하나인 중동에서 수없이 많은 제국과 왕조가 명멸하며 전화가 잇따랐지만 십자군 전쟁 같은 전쟁은 없었습니다. 종교적 신념이란 외피를 뒤집어 쓴 서유럽 기독교권의 정치와 권력 탐욕이 신앙이 아니라 약탈과 학살로 점철된 야만으로 분출한 것이 십자군 운동의 본질이었습니다. 킹덤 오브 헤븐은 1187년 7월 4일 기드 리지냥의 예루살렘 왕국과 살라딘의 이슬람 아유브 왕조 간에 벌어진 하틴 전투 전후를 시대 배경으로 합니다. 이어진 예루살렘 공방전이 영화의 클라이맥스에 해당합니다. 10월에 예루살렘이 살라딘의 수중에 떨어지며 항복협정을 통해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을 철수하고 2년 후 영국 국왕 리차드 1세가 참여한 3차 십자군 원정의 시작이 영화의 에필로그입니다. 얼란도 블룸이 연기한 발리앙이 이 영화의 주인공이자 거의 전부입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킹덤 오브 헤븐은 극장판이 아니라 디렉터스 컷인데 디렉터스 컷에서 극장판에 비해 53분이나 늘어난 분량은 발리앙 서사의 완결성을 채우는 데 중요하게 동원됩니다. 발리앙은 역사의 실존 인물이지만 영화가 그려낸 것과는 달랐습니다. 프랑스 어느 총구석의 대장장이가 성지 예루살렘에 가서 세상을 구한다는 서사를 위해 역사적 인물 발리앙은 가공되었습니다. 서출 혹은 사생아가 영주가 되고 영웅담의 주인공이 되는 구조는 실제 발리앙의 시대엔 불가능했습니다. 누구라도 원하는 무엇이 될 수 있다는 허위이지만 그래도 한동안 통용된 말하자면 아메리칸 드림과 더 흡사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그러한 구조의 통속성이 전원의 의의를 갉아먹지는 않습니다. 영화에서 발리앙이 삶으로 옮겨난 것은 천박한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인류애란 영원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발리앙과 사랑하는 사이로 그려진 예루살렘 왕 보드엥 4세의 누이이자 나중에 왕위에 오르는 시빌라 공주는 실제 역사에선 발리앙의 정적에 가깝습니다. 예루살렘 수성전에서 두 사람이 성 안에 함께 있었던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영화 속 두 사람의 나머지 관계는 거의 허구입니다. 영화는 이분법의 세계관으로 구성됩니다. 얼핏 기독교와 이슬람이 적대하며 대립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종교와 무관하게 선인이 악인에 맞서 세상을 지켜내는 이야기입니다. 시종일관, 선한 사람은 선하고 악한 사람은 악합니다. 서사는 발리앙과 살라딘의 대치로 치닫지만 두 사람은 서로 싸우면서도 악한 이들에 맞서 세상을 구하는 일에 협력합니다. 무능한 데다 사악하기까지 한 기드 리지냥 등
악의 진영에 맞서 발리안과 살라딘, 그리고 나병에 걸린 왕으로 유명한 보두행 4세는 종교를 초월한 인류애와 동지애를 실현합니다. 이러한 영화적 진술은 현실과 많이 다른 것이긴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진실이기도 합니다. 역사서를 집필하는 게 아닌 만큼 몰빵 캐릭터를 만든 게 스콧의 허물이 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실제 역사를 배경으로 하되 몰빵 캐릭터를 창안해 전원을 뚜렷하게 하는 예를 글래디에이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만화적 설정이라고 해도 좋고 고대 서사시 참조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발리안과 살라딘을 과도하게 미화함으로써 인물의 현실성과 역사성을 잃어버렸지만 감독은 대신 분명한 주제의식을 표출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슬람과 기독교 세계 사이의 갈등이 심화하는 현재 국면에서 십자군이란 예민한 역사를 영화화하고도 적어도 종교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키진 않았습니다. 어쩌면 기독교 일각에서 불편한 감정을 표시했을 수 있었겠지만 심하게 시비를 걸지 않았다면 현재가 아닌 1000년 전 기독교를 대상으로 한 만큼 아마도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고 또는 자신들과 다르다고 판단하여 그랬지 싶습니다. 스콧 감독이 몰빵 캐릭터를 만들면서 미화한 내용이 특정 종교의 찬양 같은 것이 아니고 보편적 인류애였던 만큼 그의 예술 방법론은 나름의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나의 진단입니다. 3시간이 넘는 상영시간. Kingdom of Heaven 디렉터 스콧의 상영시간은 기존 극장판보다 53분을 추가한 총 190분입니다. 극장판으로 시청함은 비약으로 느껴질 만한 것들이 있기에 반드시 디렉터 스콧으로 봐야 할 작품으로 분류됩니다. 감독의 명성을 입증이라도 하듯 영화에는 올랜도 블룸부터 에바 그린, 리암 니슨, 에드워드 노튼, 제레미 아이언스 등 할리우드의 유명 배우가 대거 출연했습니다. 영화에서 대중적으로 가장 주목받은 배우는 올랜도 블룸과 에바 그린이었겠지만 극중 존재감으론 보두엥 4세 역의 에드워드 노튼과 살라딘 역의 가산 마스드가 단연 다른 배역을 압도한 듯합니다. 특히 얼굴 없이 가면마드로 나왕 보두엥으로 알려진 보두엥 4세를 연기한 노트는 칭찬받을 만합니다. 조연 배우도 탄탄합니다. 해리포터의 데이빗 듀리스와 브렌단 글리슨, 왕자의 게임 시리즈 니콜라이 코스트 와일도, 알렉산더 시디그 등이 이 영화에 출연해 미래를 기약했습니다. 영화 대사 중에 개인적으로 2가지가 기억에 남습니다. 신께서도 이해하실 겁니다. 이해 못하면 신이 아니니 걱정 마시오. 시신을 태우는 것을 불경하게 여긴 중세에서 예루살렘 내의 역병을 방지하고자 시신을 태우기로 한 결심의 논거로 제시된 말입니다. 재치 있는 말이면서 동시에 올바른 신의 이해를 보여줍니다. 가장 유명한 대사는 살라딘이 한 다음의 말일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지, 전부이기도 하고. Nothing, everything. 예루살렘이 무엇이냐고 묻는 발리앙의 질문에 살라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만큼 굳이 여기서 해설을 시도해 의미를 국한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참고로 영화에서 발리앙보다 연장자로 나오는 기드 리진양은 발리앙보다 20년가량 연하입니다. 그가 살라딘의 포로가 된 것은 사실이며 석방된 후 그는 예루살렘 왕국의 왕위에 연연하다가 나중에 리차드 1세와의 친분으로 키프러스 왕국의 왕이 됩니다.